속옷으로 만든 울타리, 거인에 대한 집착, 그리고 길이가 무려 58째 달하는 지명까지, 이 모든 기이한 것들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고 오직 뉴질랜드에만 존재합니다. 우리는 종종 이 땅에 자연이 내려준 숨막히게 아름다운 경관에 대해 듣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뉴질랜드의 법규, 생활 방식, 그리고 독특한 문화 또한 이 나라를 외부인들의 눈에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오직 뉴질랜드에서만 볼 수 있는 15가지 금기와 특이한 관습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소 충격적인 사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저저번 모임이나 파티에 빈손으로 가지 마세요. 뉴질랜드에 이제 막 발을 들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모임에 초대받았을 때 절대 빈손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음식이나 와인 등 함께 나눌 수 있는 것을 가져가는 것이 이 나라의 환대 문화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별히 무언가를 가져오라고 요청받지 않더라도 작은 선물이라도 준비해 가는 것이 주최자에 대한 존중과 감사의 표현이 됩니다. 이런 행동은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초대와 배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만약 주최자가 아무것도 가져오지 말라고 분명히 요청했다면 그 요청을 존중하고 정말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주최자의 방침과 요청을 이해하고 따르는 것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14번, 코를 맞대는 인사. 선물을 준비하는 것 외에도 현지 사람들, 특히 마오리족과 인사를 나눌 때 코를 맞대는 독특한 인사법을 경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인 악수나 포옹 대신 마오리족은 손님과 친해지는데 꽤 긴 시간을 들이는 편입니다. 이들의 다소 위압적이고 정교한 몸짓은 처음엔 낯선 이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손님으로 받아들여지면 모두가 따뜻하게 환영해주며 흥겨운 노래와 춤, 그리고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줍니다. 우선 마오리 마을이나 집에 들어설 때 마주하게 되는 첫 장면은 바로 앞에 서 있는 전사입니다. 이 전사는 창이나 막대를 휘두르며 전통 무술 동작을 펼치고 뾰족한 무기로 방어 동작과 공격 시범을 보이며 크게 외칩니다. 마치 마을 전체를 호출하는 듯한 기세에 놀랄 수도 있죠. 그 후 전사는 고사리 가지 하나를 땅에 내려놓고 그쪽을 창으로 가리킵니다. 이는 손님에게 가까이 다가가 그것을 집어들라는 신호입니다. 이때 선택지는 두 가지뿐입니다. 고사리를 집어 전세계 건네거나 도망치는 것. 친절한 태도로 고사리를 집어 건넨다면 당신은 즉시 마을 안으로 초대되고 전통 춤을 추는 여성들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무례하거나 오만한 몸짓으로 반응한다면 고대 관습에 따라 그 결과는 심각해질 수 있습니다. 포박당해 마을로 끌려가는 일도 있을 수 있죠. 이후 축제 같은 춤과 노래가 끝나면 마오리식 공식 인사가 이어집니다. 이들이 손님을 맞이할 때 사용하는 전통 인사법은 홍이홍이라고 불리며 이마와 코를 서로 맞대는 방식입니다. 이른바 코 인사로 불리는 이 인사법은 나이, 성별, 재산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며 정치인조차 꺼려하면서도 반드시 따라야 할 정도로 중요한 문화입니다. 마오리족은 악수나 뺨에 입 맞추는 대신 홍의를 합니다. 그러니 이들의 집을 방문하게 된다면 코를 맞댈 준비도 함께 하셔야 합니다. 6번, 호주와 비교하지 마세요. 혹시 호주를 여행해 본 적이 있고 그곳에 대해 좋은 인상을 받았을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에 있을 때는 현지인 앞에서 절대 호주 얘기를 꺼내지 마세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곱지 않은 시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과 호주 사람들은 여러 측면에서 서로를 그다지 긍정적으로 보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나라의 관계는 꽤 복잡하며 모든 면에서 우호적이라고만 보긴 어렵습니다. 비록 두 나라는 많은 공통점을 공유하고 있지만 문화, 역사, 정치적으로도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인이나 호주인과 대화할 때는 두 나라를 직접 비교하는 말을 피하고 뉴질랜드와 호주를 같은 나라로 간주하는 표현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쾌한 반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농담이라도 두 나라를 비교하거나 하나의 국가처럼 묘사하는 말은 하지 마세요. 뉴질랜드에선 그게 금기입니다. 7번, 마오리 문화를 비판하는 것은 금지. 뉴질랜드에 있을 때 가장 먼저 명심해야 할 것은 마오리 문화를 절대 비난하거나 험담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혹시 모르셨다면 마오리족은 뉴질랜드의 원주민으로 이들의 문화는 이 나라의 다양한 측면에 깊게 뿌리내려 있습니다. 이들은 약 1000년 전 폴리네시아의 전설적인 고향 하와이키에서 이곳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인구 7명 중 1명은 마오리입니다.
마오리족은 아름다운 언어와 뛰어난 신화 예술 그리고 독특한 문화 요소들을 창조해냈습니다. 이들의 신화는 세대를 거쳐 구전으로 전해지며 새로운 땅을 개척해낸 그들의 창의성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이런 사실들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마오리 관습을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으며 그들의 문화와 더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습니다. 그 첫걸음은 비판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의 관점에서 마오리 문화를 비난하거나 불평하는 것은 종교적 차별 행위로 여겨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8번,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중 하나, 뉴질랜드의 도시를 벗어나 외곽으로 가보면 길이 너무 한산해서 마치 세상에 혼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뉴질랜드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낮은 나라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총 인구는 약 470만 명 정도로 이는 제곱킬로미터당 단 17,005명꼴에 불과합니다. 섬나라 특유의 고립된 지리와 험준한 지형은 많은 사람들이 정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이처럼 낮은 인구 밀도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생활 환경과 적은 오염, 그리고 자연을 즐기며 탐험할 수 있는 많은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이 인구 구조 덕분에 뉴질랜드는 다양한 동물들의 서식지로 기능하며 과일 이름이 붙은 독특한 종들도 많이 존재합니다. 10번, 속옷 울타리. 키위족이 그리 이상해 보이지 않는다면 오타고 지역으로 가보세요. 뉴질랜드에서 가장 기이한 광경 중 하나인 속옷 울타리를 볼 수 있습니다. 세계에 단 하나뿐인 이 울타리는 카드로나 브라펜스 카드로나 비라펜스라 불리며 뉴질랜드 중부 오타고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1990년대부터 여성용 브래지어가 울타리에 걸리기 시작했지만 정확한 기원은 아무도 모릅니다. 진위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1999년 크리스마스와 새해를 기념하던 어느 날 카드로나 호텔에서 파티를 즐기고 나오는 중 술에 취한 4명의 여성들이 즉흥적으로 브래지어를 벗어 울타리에 걸었고 이를 새해 인사로 남겼다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 후로 해마다 브래지어가 늘어났지만 이 광경이 모두에게 반가운 것은 아닙니다. 일부 사람들은 너무 조잡하거나 외설적으로 보인다며 불쾌해하고 운전자들에게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울타리에 걸린 브래지어들은 여러 차례 철거되었고 2006년에는 지방 당국이 개입해 1,500개가 넘는 브래지어를 한꺼번에 제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철거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새로운 브래지어들이 다시 걸리기 시작했고 결국 사람들은 이 광경을 그냥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지인들에 따르면 이 울타리가 생긴 이후 생계가 조금 더 나아졌고 외딴 지역의 관광도 활성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때 이 울타리는 10만 개가 넘는 브래지어가 걸려 세계 기록을 세운 적도 있습니다. 9번, 거대한 조형물에 대한 집착.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뉴질랜드의 여러 마을들은 자신들이 무엇으로 유명한지를 알리기 위해 거대한 조형물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테푸케에는 초대형 키위 과일, 오토로항가 안에는 거대한 키위새 조형물, 페로아대는 초대형 청량 음료병, 그리고 스프링필드에는 거대한 도넛 조형물이 있습니다. 이처럼 뉴질랜드 곳곳에는 다양한 초대형 조형물들이 있어서 아예 이를 정리한 전용 리스트가 있을 정도입니다. 이 거대한 조형물들은 단순한 마을의 랜드마크를 넘어 뉴질랜드 관광 문화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각 조형물은 독특한 시선을 끌며 세계 각지에서 온 관광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이런 조형물 목록을 따로 만들어 홍보하는 방식도 뉴질랜드 문화와 관광을 알리는 흥미로운 전략입니다. 각 조형물은 그 지역의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지역 사회만의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은 이 독특한 예술 작품들을 따라다니며 탐방하는 재미를 느낄 수 있죠. 결론적으로 뉴질랜드의 이런 대형 조형물들은 지역마다 개성을 뽐내고 관광객의 관심을 끌어들이는 중요한 문화이자 관광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8번, 축복받기 전에는 음식 금지. 마오리 문화를 비난하지 않는 것만으로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면 그건 큰 오산입니다. 이곳에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특히 식사와 관련해서는 모든 행동이 마오리 전통에 따라야 합니다. 항기라고 불리는 마오리 전통 방식은 땅속 오븐에서 음식을 조리하는데 이처럼 음식을 함께 나누는 문화는 뉴질랜드인들이 유대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바닷가에서의 피크닉이든 전통 요리든 식사 자리에 앉으면 본능적으로 바로 먹고 싶어질 수 있죠. 하지만 뉴질랜드에서는 음식을 먹기 전 축복을 받거나 카라키아라는 기도가 끝날 때까지 절대 먼저 손을 대면 안 됩니다.
또한 뉴질랜드 사람들은 식탁은 음식만을 위한 공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위에 앉거나 가방을 올려두는 것은 매우 무례한 행동으로 간주됩니다.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기꺼이 배우고 따르는 것이 더 큰 문제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7번. 팁 문화 없음.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카페, 식당, 상점에서 직원에게 팁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뉴질랜드는 예외입니다. 이곳에서는 팁 문화가 거의 없으며 경우에 따라선 오히려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직원들이 기본 급여에 팁이 포함되지 않는다는 가정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팁을 줄 것이라는 기대 없이 일하도록 되어 있으며 팁은 뉴질랜드에서 초기부터 정착되지 않은 습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화는 뉴질랜드 사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정성과 노동에 대한 존중을 반영하는 것이죠. 물론 특별히 훌륭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 감사의 뜻을 표현하고 싶다면 칭찬을 남기거나 다음에 다시 그 가게를 찾아가는 방식으로 감사를 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여권 재산 자랑 금지. 당신이 아무리 부유하고 성공한 사람이라 해도 뉴질랜드에 오게 된다면 자신의 재산을 자랑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이곳 사람들의 눈에는 그런 행동이 꽤 어리석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뉴질랜드 문화에서는 대화를 중간에 끊거나 혼자 독점하며 자신의 성과를 자랑하는 행동을 무례한 것으로 여깁니다.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하는 것이 이곳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며 이는 자기 자랑이나 우쭐해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화에 참여할 때는 특히 대화 주제가 당신의 업적을 드러낼 수 있는 방향으로 흘러갈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당신은 자랑할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은 다르게 받아들일 수 있으니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5번. 럭비 비난 금지. 접촉이 많고 다소 격렬한 스포츠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뉴질랜드 땅에 서 있는 동안에는 럭비를 비판하는 말을 절대 꺼내지 마세요. 럭비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 중 하나로 단순한 경기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이 나라는 럭비를 하나의 문화로 여기며 뉴질랜드인들의 삶과 정체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상징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럭비 팬이든 아니든 이 스포츠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다른 스포츠와 비교할 때는 단어 선택에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뉴질랜드 럭비 팬들은 열정이 대단하기 때문에 무심코 한 말에도 쉽게 상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뉴질랜드의 국가대표 럭비팀 올블랙스는 전 세계적으로도 손꼽히는 강팀으로 1987년, 2011년, 2015년에 럭비 월드컵에서 우승한 바 있으며 세계 랭킹 1위를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세계 럭비 랭킹 1위 자리를 지키고 있죠. 이러한 찬사를 받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팀입니다. 4번. 키위는 과일이 아니다. 키위는 뉴질랜드에서 유래한 과일이지만 이 나라에서 키위라고 하면 사람들은 과일보다 먼저 믿을 수 없을 만큼 귀여운 생물을 떠올립니다. 바로 뉴질랜드 고유의 희귀하고 소중한 새, 키위새입니다. 키위는 뉴질랜드를 상징하는 대표적인 새이자 이 나라의 국적 고대어로 여겨지며 국가문장부터 장식품, 관광 기념품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그 이미지가 사용됩니다. 키위새는 닭과 비슷한 크기로 키 약 50-70보리의 몸무게는 최대 1kg 정도이며 암컷이 수컷보다 더 큽니다. 회갈색을 띠는 독특한 깃털과 부리 주변에 더듬이처럼 뻗은 털이 촉각기관 역할을 하며 다른 조류와는 달리 부리 끝에 콧구멍이 있어 이를 통해 땅속을 파헤치며 먹이를 찾습니다. 이 새는 후각은 매우 발달했지만 시력은 거의 없습니다. 밤에는 약 1.8m, 낮에는 1m도 채 되지 않는 거리밖에 볼 수 없습니다. 시력도 약하고 생김새도 독특하지만 호기심만큼은 끝이 없죠. 그래서일까요? 키위새는 현재 세계에서 가장 멸종 위기에 처한 새 중 하나로 분류되어 있으며 뉴질랜드 정부는 이 새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된다면 꼭 키위새를 볼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앞으로 몇 년 후면 이 귀여운 생물을 실제로 보기가 어려워질지도 모르니까요. 3번. 세계의 공식 언어. 대부분의 나라들은 하나의 언어만을 공식 언어로 채택하지만 뉴질랜드는 무려 3개의 언어를 공식 언어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3가지 언어는 바로 영어, 마오리어, 그리고 섬 뉴질랜드 수어 사인 랭귀지입니다. 오늘날 뉴질랜드에서 가장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는 단연 영어입니다. 사실상 모든 사람들이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기 때문에 영어가 실질적인 공용어처럼 자리 잡았죠. 하지만 과거 뉴질랜드의 공식 언어는 마오리어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영어의 영향력이 강해지고 마오리어 사용이 줄어들며 생존 자체가 위협받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존하기 위해 뉴질랜드 정부는 언론, 학교 등 여러 분야에서 마오리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우네훈가, 응구루, 앵구루처럼 마오리어에서 유래한 지명도 여전히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현재 약 13만 명의 뉴질랜드인들이 마오리어를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뉴질랜드 수어는 청각장애인 공동체의 언어로 이들뿐 아니라 많은 비장애인들도 이 언어를 익히고 사용합니다. 따라서 뉴질랜드는 다양한 문화와 언어를 포용하는 나라라고 할 수 있죠. 2번 양천지. 뉴질랜드에서는 평야든 언덕이든 말을 유란히 타고 양떼를 농장으로 몰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양의 나라라 불리는 이 땅의 아름다움과 신비로운 매력을 온전히 느끼려면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말도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뉴질랜드의 양농장에는 약 4,600만 마리 이상의 양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 무리에 약 1만 마리 정도의 양이 있으며 가장 인기 있는 품종은 롬니 주바스입니다. 이 품종은 번식력, 고기 생산량, 그리고 양모 품질이 모두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뉴질랜드는 전 세계 양모 생산량의 약 11%를 차지하며 거친 양모 초수불 생산량에서는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양이 뉴질랜드에 있어 매우 중요한 존재이다 보니 음악, 춤, 요리, 섬유산업, 과학연구는 물론 반려동물로까지 일상생활 전반에 깊이 관여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양이 가장 깨끗하고 온순하며 다가가기 쉬운 동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이들이 양을 반려동물로 키우기도 합니다. 양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또 다른 존재는 바로 뛰어난 솜씨의 양털 깎기들입니다. 이들은 현지에서 종종 키위시어라고 불리며 이는 희귀하고 귀한 새인 키위새와 같은 이름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질랜드 전역에는 약 1,000명의 키위시어러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은 20cm나 되는 양털을 단 한 번의 부드러운 손놀림으로 깎아낼 수 있습니다. 만약 양털 깎는 시즌에 뉴질랜드를 방문하게 된다면 직접 그 현장을 체험해 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능숙한 솜씨로 인해 계속 일하게 될지도 모르죠. 1번 영화 촬영의 천국. 뉴질랜드의 장엄하고 숨막히는 풍경은 반지의 제왕 시리즈를 통해 전 세계에 알려졌고 이는 이곳의 관광 매력을 크게 끌어올렸습니다. 호빗 마을 호빗톤, 모르도르의 화산 마운트 둠, 피오르드랜드 국립공원 피어드랜드 내셔널파크 등과 같은 인상적인 장소들은 영화 감상의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 영화에 담긴 뉴질랜드의 아름다운 장면들은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이 나라에 대한 환상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었습니다. 이 시리즈의 명성 덕분에 뉴질랜드는 자연의 아름다움과 독특한 문화를 탐험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반지의 제왕의 유명 촬영지를 방문하는 것은 이 시리즈의 팬은 물론 뉴질랜드의 특별한 아름다움을 즐기고자 하는 여행객들에게 꼭 한 번은 경험해 봐야 할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질랜드의 15가지 금지사항과 독특한 문화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 그리고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 전 세계의 다양한 장소와 문화에 관한 다른 영상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서 멋진 여행 경험하시길 바랍니다.